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를 할 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심장 쪽으로 갑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장기 심장. 근데 이 심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장 수술을 묘사할 때는 정말 위험한 수술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과연 심장 수술은 다 위험한 걸까요? 가슴을 다 열고 수술을 하는 걸까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 걸까요? 오늘 심장 수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 궁금증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허재학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H 한서병원 심장수술센터의 허재학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심장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볼 텐데 흉부외과시니까 폐를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장을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심장을 주로 수술을 하십니다. 네. 어떤 수술들을 주로 하시나요? 심장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심장 수술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데 예. 이는 심장 표면에 있으면서 네.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예. 관상동맥에 대한 수술이 예,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큰 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상동맥 수술이 우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장 내에 예. 있는 그 심장 판막들 판막. 있습니다. 그 예. 판막에 대한 수술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 대동맥이 있습니다. 예. 그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네. 대동맥 속에 파열이 생기는 예. 대동맥 류나 대동맥 박리증에 대한 대동맥 중재 시술 또는 대동맥 수술이 이제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수술을 하시거나 네. 판막을 고치시거나 네. 대동맥 수술을 하시거나 네, 그게 이제 이 흉부 심장 혈관외과의 세 가지 주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관상동맥부터 그럼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데 크게 세 가지 가지가 있죠. 네, 관상동맥은 우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대동맥의 뿌리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네. 왼쪽에서 좌주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나오고 예.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 관상동맥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심장을 관상 모양으로 둘러싸고 네. 좌주관상동맥에서 나온 혈관이 좌전하행동맥이라고 그래서 심장 앞쪽을 담당하고 예. 회선 본지가 이제 심장의 옆쪽, 네. 그다음에 오른쪽 관상동맥이 심장의 아래쪽 이렇게 네. 해서 심장 근육 전체에 혈액 공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막히면 보통은 스텐트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스텐트 몇 개를 몸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은 스텐트를 하는 수술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예. 협심증이 생기게 되면은 예. 대개의 경우는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넓혀주는 예. 가는 압력 풍선으로 넓혀주고 예. 스텐트를 넣어주는 이런 중재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중재 시술을 못하는 환자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완전히 막혀서 이제 스텐트가 못 들어간다든지 예. 아주 중요한 가지 부분에 병변이 있어서 스텐트를 설치했을 때 반대쪽 혈관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예. 또는 스텐트를 두 번, 세 번 했는데 재발하는 경우 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예. 심장 수술을 의뢰받게 되는데 예. 환자 수는 아마 전체 그 관상동맥 중재 시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스텐트로 잘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또 스텐트를 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판막 수술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제 판막 질환하면 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판막 질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심장 속에는 이제 4개의 판막이 있죠. 그래서 네. 성모 판막, 삼천 예. 판막이 있고 대동맥 네. 판막과 폐동맥 판막 이렇게 있는데 예. 이제 심장으로 나눠 보면은 선천성 심장 기형에서는 주로 오른쪽 심장에 있는 삼천 판막이나 폐동맥 판막에 문제가 있고요. 네. 성인 심장에서는 주로 이제 왼쪽 심장에 있는 승모 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승모 판막과 대동맥 판막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삼천 판막이 문제되는 경우에 예. 같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판막도 어떻게 선생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마술처럼 고치시는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도 수술을 하십니다. 대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처음 펌프질을 팡 해서 혈액이 많이 나가는 가장 혈압이 많이 걸리는 그 부위인데 여기도 병이 생기는 거죠. 네, 대동맥 질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혈압을 오래 앓거나 대동맥벽이 약해져서 대동맥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그러고요. 네, 대동맥 내막이 이렇게 찢어져서 그 속으로 이제 혈액이 들어가면서 대동맥 속으로 파열이 되는. 예, 이제 우리가 대동맥 박리 파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터져서 갑자기 환자가 잘못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 그게 아니고 안쪽으로 터진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대동맥 벽의 세 가지 층 중에서 네. 안쪽에 한 가지 층 내지 두 가지 층이 찢어지면서 그러나 그거는 지속적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것도 생명과 다 직결되는 질환들이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심장 수술을 할 때는 심장이 계속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이게 수술이 되나? 어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심장의 기능을 잠시라도 멈추면 환자 생명에 지장이 안 있기 되지, 안 때문에 되지. 예.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한 이제 필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공 심폐기라고 그러는 장비인데요. 예, 이게 회로도도 있고 우리가 실제 모습도 있는데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맥피를 밖으로 뽑아내서 예. 거기다 산소를 섞어주고 산소화를 시켜서 맑아진 피를 필터를 한 다음에 우리 몸에 다시 넣어주는 그러니까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기계인데 네, 이 기계가 개발된 지는 이제 한 195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0년 이상, 70년 이상 된 기계이죠. 예. 이 기계 때문에 심장 수술을 아주 복잡한 심장 수술도 이제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심장을 열고 하는 수술, 그러니까 대동맥 수술이나 심장 판막 수술은 이 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제 심장 표면에 있는 혈관, 네. 즉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이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을 이렇게 이제 새로 우회수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요 혈관들을 이제 막혀서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우회로를 이렇게 뚫어 주시는 건데 이 우회로로 쓰는 혈관은 인공 혈관이 아닌 거죠. 이제 이 심장에 혈액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의 크기가 예. 정상인들은 뭐 2mm, 3m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병이 든 혈관들은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조혈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작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혈관을 이용하는데 예. 마침 우리 몸에는 그 심장 동맥과 크기나 구조가 유사한 혈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예. 굉장히 다양한 경우고 심장 혈관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슴 안쪽에 내흉 동맥 예. 혹은 내유 동맥이라고 그러는 젖가슴 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 뭐냐 하면은 우리 젖가슴 안쪽으로 흐르는 혈관이에요. 네. 그 양쪽으로 있죠. 그게 이제 심장과 거리도 가깝고 네. 그 혈관이 심장 동맥과 크기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혈관을 심장 동맥에 연결했을 때 예. 잘 막히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네, 얘기가 그래서 되겠 주로 내용 동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동맥은 있던 걸 이렇게 뽑아내도 거기는 별 문제가 없는 거겠죠, 선생님? 네, 내용 동맥이 하는 일은 이제 흉벽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일인데 다른 부행 혈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 혈관을 떼어내서 문제가 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판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그림을 저희들이 다 보여드릴 텐데 판막은 저렇게 생겼죠. 혈액 순환을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기 위해서 예. 심장 속에 이렇게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방과 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이 있고 심실과 대동맥, 폐동맥을 연결해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심방, 우심실에 판막이 하나가 있고 예. 좌심방, 좌심실에 이제 판막이 2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심장에서는 주로 이제 왼쪽 심장에 위치한 승모 판막과 네. 왼쪽 승모 판막은 왼쪽 좌심실의 입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예. 저 두 개짜리 쪽에 이제 승모 판막인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의 출구에 예. 대동맥 입구에 있는 그 판막이 예.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이제 인공 판막을 넣기도 하는데 인공 판막은 정말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판막도 있네요. 네.
인공 판막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금속 재질로 되어서 탄소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네. 판막인데 이것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평생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요거는 젊은 분들 30대, 40대, 50대는 주로 이런 판막을 넣게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 판막은 이제 피가 엉어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라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관리가 좀 어렵다는 뜻이죠. 예. 근데 조직 판막은 이제 돼지나 소의 그 심낭이나 판막을 이용해서 만든 판막인데 네.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예.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세포들이 저 판막을 둘러싸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항응고요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관리는 오히려 쉬운 판막이기 때문에 네. 나이 드신 분들 보통 평균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저 조직 판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수술도 하시고 또 대동맥에 생기는 질환은 사실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병변이 생기고 이것도 수술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는 대동맥 유에 대해서 나 또는 대동맥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돼서 결국은 수술은 같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병변이 생긴 부분을 절제해내고 음.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하는 대동맥 치환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상행 대동맥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림인데 불룩하게 풍선처럼 저렇게 부풀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예. 파열이 돼서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절제를 해내고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이 되겠고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하행 대동맥 예. 그래서 가슴 등 쪽에서 이제 복부 쪽까지 연결되는 이 동맥이 또한 늘어날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술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늘어나 있는 대동맥류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교체해주는 이런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꼭 무슨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 같은 저게 이제 새롭게 중재 시술을 하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 대동맥류 치환 수술은 가슴이나 배를 열고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술을 하지 않고 동맥류를 차단해주는 이런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대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그 인조혈관에 스프링 같이 생긴 스텐트를 먹여가지고 예.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그림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복부 대동맥에 대한 중재 시술,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흉부 대동맥에 대한 중재 시술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렇게 이제 저렇게 딱 해두면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이제 자기 대동맥 유에 대해서 압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게 더 진행이 돼서 파열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런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환자분들입니다. 네. 2016년 초에 이분은 산이나 오르막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으셨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스텐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우회수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좌주관상동맥에서 좌전하행동맥과 회순분지로 나가는 그 부분에 이제 병변이 심하고요. 예. 회순분지 시작부에 네. 아주 병변이 심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또 다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에 스텐트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 원래 스텐트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부위였군요. 예, 어렵고 예, 예. 오른쪽 관상동맥도 거의 전반적으로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재 시술이 불가능한 아. 환자여서 이제 수술을 의뢰받게 된 거죠. 예, 예. 그 수술을 받으셨고 네. 수술이 안전하게 끝이 났고 수술은 이제 저희가 내흉동맥 아까 예. 말씀드린 좌우의 내흉동맥을 이용해서 네 군데 사계소의 좌전 하행동맥과 심장 옆쪽에 있는 둔곽 분지들 예. 그다음에 오른쪽 관상동맥에 대해서 예. 네 군데에 대해서 이제 우회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순조롭게 잘 회복이 되었고 예. 퇴원하기 전에 이제 심장 초음파랑 우리가 관상동맥 CT를 이용해서 수술 결과를 확인하거든요. 예. 근데 CT를 보니까 네 군데 다 잘 잘 연결되었어요. 됐고. 그래서 우연하게 또 저분이 5년쯤 뒤에 다른데 뇌졸중이 생기셔서 또 한번 검사를 받으실 일이 생겼는데 그때 5년 전에 했던 심장 혈관 수술이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환자분이 나이도 이제 젊으셨고 61세셨나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약도 많이 먹지 않고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뇌졸중이 좀 약하게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정밀 검사로 심장 수술 검사도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예. CT를 찍어 보니까 수술 직후에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이 예. 그대로 다 잘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수술하고 퇴원하기 전에 찍었던 예. 저희 병원의 이제 CT가 되겠고 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예. 대학병원에서 찍은 5년 후에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심장혈관이 막혀서 오셔서 시술을 받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뇌혈관이 또 막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뭐 약을 좀 잘 안 드시거나 아니면 뭐 체중이 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후 관리가 좀 잘못된 게 있었을까요? 관리는 잘 되고 있었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콜레스테롤 검사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러셨겠죠. 이제 이런 동맥경화증은 심장 동맥에만 오는 게 아니고 네. 머리로 가는 뇌혈관이나 다리로 가는 혈관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받으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다행히 심장 수술 받고 지금 5년째 저런 검사가 되었고 또 5년이 지나서 10년째 보고 있는데 예. 환자가 심장 수술로 인한 불편감은 전혀 없고 예. 심장 기능에 제한도 없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럼 다른 환자분도 한번 볼게요. 이분은 1시간 전에 내원하기 1시간 전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받으셨는데 뭔가 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이제 젊은 남자분이신데 네.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했죠. 예. 그런데 1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잘 오셨어요. 골든타임에 오시긴 하셨는데 이 경색 부위가 워낙에 크고 네. 좌전 하행 동맥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심장에서 가장 큰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좌전 하행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저 예. 그림에서 보이면 지금 보이고 있는 혈관은 회선분지라는 혈관이고 예. 저거보다 더 큰 혈관이 앞쪽으로 위쪽으로 흐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중재 시술을 했는데 중재 시술 후 찍은 사진은 지금은 없지만은 예. 또 다시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예.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통증이 지속되어서 다시 촬영을 해보니까 예. 그 시작 부위에 스텐트 넣은 곳에 혈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피가 막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혈전을 제거하고 빨아내고 옆으로 넓혀주고 예. 다시 소통을 해주고 했는데 예.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심전도가 나빠지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마비로까지 진행이 되었죠. 스텐트만 하면 만능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또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혈관 촬영실에서 심장마비가 난 상황이기 아이고.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에 응급으로 심장 보조 장치, 에크모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심장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 에크모를 삽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환자가 심폐소생이 된 다음에 예. 수술실로 옮겨서 응급수술을 시행했죠. 예. 응급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분은 심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수술한 혈관에 혈류는 잘 가는데도 심장 근육이 회복이 되지 않고 예. 한 일주일 정도까지 초음파로 지켜봤는데 심장 뛰는 힘이 회복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환자를 끌게 되면 결국은 2차적인 합병증들이 발생해서 잘못될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병원도 좀 알아보고 해서 심장 이식이 답이다. 예. 이런 결론을 내렸고 대학병원이랑 연락을 해서 와. 대학병원으로 이제 환자를 전원했는데 마침 심장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서 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예. 잘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텐트도 받으셨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께서 우회술도 해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네. 불가항력의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예. 수술을 했다면 전 사례처럼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그런가요? 받았고 잘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관상동맥 질환 마지막 케이스 또 한 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4년 8월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또 심근경색증으로 오셨나 봅니다. 네.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심장 중재 시술을 받은 거죠. 바로 얼마 전이에요? 받고 저희 병원으로 옮겨서 환자가 이제 약을 잘 먹고 외래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 거 다 하셨는데. 네. 아침에 갑자기 이제 흉통과 식은땀 흘리면서 응급실로 와서 네. 검사를 해보니 이전에 스텐트 넣은 부위 또 많이 좁아져 있고 그 앞뒤로도 많이 병이 진행이 되어서 예. 응급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좌주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좌주관상동맥의 스텐트 주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심장마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예. 바로 응급 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분도 뭐 할 거 다 하셨는데 결국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은 자리도 다시 또 협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다른 부위에도 또 협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재 시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재발률이 5% 이하이다, 몇 %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개별 환자 사례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심하게 돼서 재발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런 환자 위주로 보실 테니까 그렇죠. 재발한 네. 환자를 많이 네. 보실 테니까. 아무래도 저는 재발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중재 시술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는 소수니까 예.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서 심장 우회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판막 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 81세 여자 환자신데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호흡도 많이 곤란해지고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으로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일단 찍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이분은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일인데 예. 환자가 코로나인가 해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그렇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니까 네네. 그래서 봤더니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폐울열이 심해져서 예. 심장 쪽에 문제인 것 같다 해서 저희 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예. 심장 초음파랑 혈관 촬영을 했더니 예. 심장 속에 있는 그 성모판막, 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죠. 이분은 그 전까지는 전혀 본인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 예. 다른 문제는 없었고 그 성모판막만 문제가 있었죠. 예, 그 예. 성모판막에 역류가 굉장히 심한 그런 예. 상태로 수술 의뢰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승모판막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께서 이 환자분 81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 이렇게 심장을 다 열고 가슴 다 열고 수술하신 거예요. 이분은 가슴을 열고 수술했습니다. 예. 최소 침습 수술을 시도하려 했는데 연세가 예. 좀 많으시고 심장 기능이 많이 나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정중절개로 수술을 했고 예.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인공심폐기를 이용을 해서 예. 환자 심장을 정지시킨 후에 이제 좌심방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승모판막을 예. 검사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예. 승모판막을 보니까 승모판막 하부에 건삭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 승모판막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데 예. 그런 건삭들이 몇 개가 끊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승모판막을 둘러싸면서 승모판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예. 판막 치환보다는 판막을 성형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예. 그래서 인조 건삭을 수선해주고 예. 그다음에 판윤을 줄여주는 네. 판윤 성형술을 같이 하는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승모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비유를 할 때 낙하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네, 낙하산 좀 생겼더니 지금 예. 그림에 나오시는 저 예. 부분이 되겠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윗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예. 그 판막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낙하산 줄 같은 당겨주는 게 있는 예, 거죠. 그 줄을 우리가 건삭이라고 예. 그럽니다. 그게 이미 끊어져 있었고. 건삭이 끊어져 있었죠. 예.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건을 해주시고. 네, 예. 그럼 판막도 다시 또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예. 재건 수술을 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분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81세셨는데. 엑스레이 보시면 그 뒤로는 이제 예. 그 수술하고 나서 잘 회복이 되셨고 네. 호흡 곤란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시고 우리가 외래에서 찍은 엑스레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수술 전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예. 폐울혈이 심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수술 후에 찍은 사진인데 보면 예.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심장의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 폐음용도 많이 깨끗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81세 여성분인데 심장을 열고 큰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회복이 다 되셨습니다. 예. 자, 판막 수술 한 케이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분인데 이분도 76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판막 질환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76세 남자분이신데 이분들은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운동을 하면 숨이 찼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동맥 판막 쪽에 협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 조영술 두 가지 검사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판막 질환인 줄 알았죠. 네,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좁아져서 예. 대동맥 판막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예.
그 수술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관상동맥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했더니 관상동맥에도 병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국은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관상동맥 우회술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이나 위험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수술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와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비봉합 설치형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존의 판막은 아까 기계 판막, 승모 판막 보셨지만 예. 그걸 대동맥 내에 고정하기 위해서 수기로 봉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비봉합 설치형 판막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이 스프링이 스텐트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고정이 되는 이런 네. 판막이 되겠는데 지금 예. 조금 전에 그 보시면은 잠깐만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네. 저게 지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예. 이제 그 대표적인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대동맥 판막이 정상 판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리발 물칼퀴처럼 생겼다고 그러죠. 굉장히 부드럽고 열릴 때 잘 열리고 닫힐 때 잘 닫혀야 되는데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석회화가 되어서 판막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많이 두꺼워지고 주위 조직이랑 달라붙어서 이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열릴 때도 열리지 않고 닫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판막을 약을 써서 왼쪽으로 약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보호자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봐도 저렇게 딱딱하게 굳은 판막이 약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판막은 도려내고 인공 판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봉합형 판막이 아닌 이런 비봉합 판막이라고 비봉합 설치형 판막이 나와서 저 판막을 제거하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그래서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판막 수술과 관상동맥 우회술을 같이 했는데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찍은 저 CT를 보시면은 판막 속에는 저렇게 이제 비봉합 설치형 판막이 들어 있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 내흉동맥이 심장의 앞쪽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셨는데 비교적 수술이 좀 간단해서 회복도 빠르셨을 것 같고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판막 질환에 대한 수술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대동맥 질환에 대한 수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연세가 조금 있으시네요. 6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2년 전에 이미 서울의 큰 병원에서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 2시경에 이틀 동안 계속 가슴이 너무 아프고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그 대동맥 CT하고 흉부 CT를 찍었더니 이전에 수술한 부위는 괜찮은데 복부 대동맥은 흉부 대동맥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어 가지고 대동맥 주위로 혈종이 많이 생겨 있고 주위 장기를 누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흉부 대동맥이 파열이 되면 바로 심장마비로 연결이 되는데 다행히도 완전 파열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인 파열이 있어서 빨리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분은 서울에서 1차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수술 받았던 병원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시는 것도 좀 위험한데 어쨌든 원하시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가 않고 저희는 마침 그때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제 구조 신호를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줄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결국 저희 수술을 끝난 다음에 오후에 응급수술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흉 수술은 하지 않고 대동맥 중재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진 부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래서 그 복합 인조혈관이라고 인조혈관에 그 스텐트가 먹여져 있는 복합 인조혈관을 사타구니를 통해서 흉부 대동맥 안에 설치해주는 이런 시술을 했고요.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늘 생사의 갈림길 한가운데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늘 이렇게 외주를 타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심장이나 대동맥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고 잘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만 만일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는 굉장히 이제 또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장 쪽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인가 병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환자들이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중재 시술까지는 그대로 받는데 네.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은 네. 막 병원을 검색을 합니다. 서울의 큰 병원. 큰 병원을 이렇게. 찾아보거나 예, 예. 또는 누가 권위자인지 네, 명망 네. 있고 권위 있는 수술자를 찾아보는 예. 이런 일이 이제 많은데요. 근데 저희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술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수술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수술이든 판막 수술이든 회복 결과가 굉장히 좋고 예. 입원 기간도 수술 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해서 빨리 퇴원이 되고 퇴원 후에 먹는 약도 비교적 적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관상동맥도 협심증 단계를 지나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판막 수술도 네. 심부전이 심해진다든지 폐고혈압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예.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결과가 굉장히 회복이 어렵고 예.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흉통이나 호흡곤란 네. 등의 증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 기능이 악화되기 전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제 심장이 조금 편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허재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심장 수술 쪽은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